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5월 22일 오전 장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휴일인 덕분에 하루 휴장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이렇게 이번 주는 이제 이틀 정도 장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하루 조금 쉬고 돌아오는 사이에 해외장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사단이 났습니다. 네, 오랜만에 기관이 현물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이제 멋지게 올려놨었는데, 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네, 그래도 시기상으로 어느 정도 똥 피하기는 잘 피한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좀 아찔한 부분이 있었던 게, 나스닥 종합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03, 그래서 거의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결국은 이제 종가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중간 과정은 마이너스 1.5%가 넘는 낙폭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잠드는 시점, 밤 11시에서 12시 정도 시간에는 이 친구가 거의 나락으로 가 있던 상황이라, 그리고 어제 뭐 본장이 열리기 전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이미 1% 이상 낙폭을 기록하고 있던 상황이라 염려가 많이 되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유럽장이 마무리되는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 1시, 2시 정도부터 계속해서 불꽃 같은 반등세를 만들면서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낙폭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통을 이어받는 게 이제 아시아장이고, 그 첫 주자가 바로 우리 이 한국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낫습니다. 그나마 힘든 구간은 다 피하고 우리가 개장이 되는 좀 그런 상황, 그래서 상황상으로는 조금 낫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기 그지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좀 기술적 반등이 한국가 좀 쳐주면 많은 종목들을 좀 청산을 한다든가 이런 선택지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한 번 정도 지수는 보여주고 모든 종목이 골고루 오른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대응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안 정도는 좀 더 쳐줘야 되는데 아직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몸을 사리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시장 상황은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우리가 휴일을 그나마 좋은 시점에 갔다 와서 낙폭을 키우는 거는 면했는데, 오늘 아침장에 약세장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아니면 지금 나스닥이 강하게 반등했던 흐름을 이어받을지 어느 부분도 알 수 없는 좀 안개 속에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포지션은 유지가 됩니다. 매도 위의 포지션으로 가정을 해서 현금 자산을 최대한 늘리는 걸로 대응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크게 지수 변동이 있었다는 건 뭔가 강력한 뉴스라던가 이슈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부분,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뉴스들을 좀 챙겨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전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FOMC가 진행되고 나면, 그때 이제 FOMC가 진행되는 당시에 어느 이제 중요 이제 위원이라던가 아니면 FOMC 의장, 파월 의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렇다, 회의 결과는 대충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의사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다 적죠. 그래서 거기 이제 세세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FOMC 의사록을 오픈을 하게 되면 그걸 알게 되는데, 보통 FOMC가 진행되고 나서 한 3주 뒤에 오픈이 됩니다. 그게 어제 밤에 오픈이 됐는데, 시장에 이렇게 큰 충격을 줬던 이유가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 내용면으로 봤을 때는 뭐 테이퍼링을 당장 시작해야 된다, 아니면 과반수의 의원들이 이제 우리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긴축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핵심 의원들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 의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내용으로 봤을 때는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언급이 있었다라는 내용만 쫙 전달이 되다 보니까 그 내용에 거의 이제 패닉세를 가까운 매도세가 쏟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뚜껑을 열어서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는 지금 당장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아니면 고용 회복이 모든 목표치까지 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테이퍼링을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갔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낙폭을 대부분 다 회복을 하는
굉장히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될 그런 흐름이 나와줬네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워낙 인플레이션 이슈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대응이 나오는 순간 굉장히 강한 낙폭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게 이런 현상이 보여주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무시되기는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뭐 미국의 FOMC, 그러니까 페드가 이제 아직까지 테이퍼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더라도 유럽이라든가 다른 주요 통화국들에서 테이퍼링 전략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선반영이 되게 될 테니까 지금은 정말 위험한 구간 지나고 있구나, 주식을 하기에 정말 어려운 시기 지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 안개송을 걷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 하나에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 이번 현상을 보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한국 관련된 뉴스들 3가지 정도가 남았는데, 자, 일단 이제 21일 당장 이제 내일 정도부터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 21일이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본다면 이제 토요일 정도가 되겠네요. 네, 토요일 새벽 정도부터 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 사절단들도 함께 참석을 하면서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부분 나누고, 그리고 공유할 부분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기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쪽이 수혜를 보게 될까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백신, 이 3가지 키워드로 좁혀지게 되는데, 우리 대형주들 중에 이 부분에 엮여 있는 종목들은 워낙 많죠. 그리고 이제 경제 사설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이런 주요 인사들이 어떤 이제 자회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회사들에서 어떤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가, 선물 보따리를 얼마나 받아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장의 뭐 과도한 낙폭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죠.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의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걸 대비해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한국 쪽이 아무래도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한국장에 그래도 조금 수급을 개선을 한다던가 아니면 반등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이벤트들이 준비가 되고 있구나, 기분 좋게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SK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쉬는 휴일 동안에 멋진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드와 전기차 배터리셀 관련해서 조인트 벤처 설립과 관련된 양해각성 이제 MOU를 체결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공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래차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각 이제 주요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 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작 설립 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법인을 만들어서 이득을 챙기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 상생안을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포드 같은 경우는 그 파트너로서 SK이노베이션을 선택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뭐 단독으로 SK이노베이션과만 하진 않겠지만 일단 이런 이제 조인트 벤처로 만드는 이런 함께하는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 포드의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에 함께 이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는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이라던가 아니면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 무언가 강한 구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흐름을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이 재료가 그 재료였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이슈가 모두 다 이제 발표가 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좀 강한 파동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뉴스는 요즘에 난리가 나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철강 이슈예요. 자, 요즘에 이거는 뭐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 워낙 오래됐습니다. 철근이 부족해서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을 하질 못한다. 이 철근이 있어야 철근 콘크리트 물들은 이제 작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철근 값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공급이 너무 안 돼가지고 현장이 멈춰서는 수준까지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보도된지 거의 이제 몇 주가 지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들 정말 뜨겁습니다. 네, 해운주들, 철강주들 정말 오른 거 보면 정말 무섭게 올랐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엮이고 있다 보니까 더 강세를 보였던 건데, 자, 이제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재고가 딸리면서 이제 건설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공급
부자재들의 공급 부정으로 인해서 시장을 팽창하기가 힘든 상황. 그래서 그만큼 이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철근과 시멘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계속해서 재미를 볼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주요한 섹터로 요즘에 가장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로 꼽히는 철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이 바탕이 되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참고할 부분은 이게 한국에서만 나온 현상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대 철강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그 친구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도해서 시장을 끌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주요 철강 섹터들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미국의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가격이 상당 구간에서 좀 흔들리는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포스코라든가 중요한 철근 관련된 철강 종목들 가지고 계시고 수익이 극대화되신 상황이라면 익절 대응을 이제 슬슬 시작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에 따라오는 시멘트 섹터 좀 재밌게 지켜볼 수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